뉴저지주 가정용 가스요금이 월 평균 25달러 77센트 인상될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 사이에서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티 호컬 주지사가 팬데믹 이후 많아진 가정폭력 문제로 인해 10월 한 달을 가정폭력 인식의 달로 선포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끄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역대 최저치인 47%를 기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항공기 승객의 건강과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한 좌석 크기 기준을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의 이하예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지난 9월 초 뉴저지 공공유틸리티위원회가 천연 가스요금 인상안에 승인하면서 뉴저지주의 가정용 가스요금이 10월부터 월 평균 25달러 77센트 인상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10월부터 뉴저지 일대 가스요금이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뉴저지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10월부터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에 따라 적게는 월 평균 21달러에서 많게는 31달러까지 요금이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PSENG의 경우에는 가정용 가스 요금이 월 평균 25달러 77센트 인상됩니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부담금은 연평균 150달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요금 인상률은 약 2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뉴저지 내추럴 가스를 이용할 경우 인상률 16%, 엘리자베스 가스는 인상률 23%, 사우스 저지 가스 이용자일 경우 인상률 19%로 월 평균 20에서 30달러가 더 오르게 됩니다. 이 같은 뉴저지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 부족으로 지난 9월 초 뉴저지 공공유틸리티위원회가 천연가스 요금 인상안에 승인하며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 그래도 물가 고공행진으로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데 에너지 비용으로 연간 수백 달러의 지출이 더 늘어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가정 폭력 건수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한 달을 가정 폭력 인식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 주정부가 10월을 가정폭력 인식의 달로 선포했습니다.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는 10월 한 달을 가정폭력 인식의 달로 선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뉴욕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는 캠페인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아직도 많은 뉴욕 주민들이 가정 내에서 학대를 당하며 이로 인해 피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로써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돕는 방법들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 뉴욕주 가정폭력 예방사무소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가정폭력 예방을 홍보하는 차량 번호판 디자인을 선보이며 오는 5일 수요일부터 뉴욕주 차량국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2022-2023 회계년도 예산안에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이로 인한 피해자 지원에 9천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16만 5천 건이 넘는 가정폭력 보호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폭력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집계돼 가정폭력 핫라인 신고 역시 45%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뉴욕주 가정폭력 및 성폭력 핫라인은 전화 800-942-6906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이끄는 사법부에 대한 미국 국민의 신뢰도가 47%로 나타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에 대한 이유로 지난 6월 낙태권 관련 판결을 폐기한 것에 따른 여진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찬우 기자입니다. 갤럽 조사서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16일 미국 성인 8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대법원이 최고기관인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7%만이 신뢰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치인 2015년에 53%보다 더 낮은 수치이며 CNN은 사법부의 신뢰도가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에 67%와 비교하면 20%포인트나 낮아진 수준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이번 사법부 신뢰도 하락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부정적 평가가 급등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법부 신뢰도는 작년 50%에서 올해 25%로 크게 급락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40%만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58%는 부정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이 6월 14일 낙태권 관련 판결인 로데 웨이드를 공식적으로 폐기한 뒤 미국 내 민주당 지지자들 위주로 대법관 증언 및 임기 제한 등의 개혁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3일부터 심리를 제기한 가운데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의 소수인종 배려 정책이 불합리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하급심에서는 모두 기각했으나 현재 대법원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보수 우위 구도라는 점이 변수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소수인종을 위한 투표권 보호 조치나 의회 선거에 대한 주 법원 감독 권한 제한 여부, 이민 정책과 성소수자 정책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내년 6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업무 기간에 내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조지타운대 대법원연구소 사무총장 어브 곤스타인은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6대3 판결이 내려질 것을 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항공기 승객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항공기 좌석 크기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찬우 기자가 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인의 몸은 계속 커져왔지만 항공기 좌석은 계속 줄어들었고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미국 연방항공청 FAA가 좌석 안전 기준을 재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그동안 비행기 좌석에 대해 비상시 대피 시간이 90초를 넘기지만 않도록 하면 될 뿐 좌석 크기의 최저 기준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해왔으며 승객의 편의는 항공사와 고객 사이의 문제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와 보건 전문가, 일부 의회 의원 등은 연방항공청이 승객이 좁은 공간에 장시간 앉아있을 경우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건강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좌석 크기 기준을 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좌석 기준 제정 요구가 높아지자 지난 8월 민간 항공기 좌석 크기 규제가 승객 안전을 위해 필요한가에 관한 의견조사에 나섰습니다. 참가자의 대다수는 항공청이 좌석 크기에 최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는 현재 좌석 크기가 적절하며 기준을 만들면 오히려 좌석수가 줄어 항공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FAA는 논란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고 있으나 앞서 2019년 말 실시한 실험에서 작아진 좌석과 좁아진 개인 공간이 승객 비상대피 시간인 90초에 장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대해 항공기 좌석 기준 제정을 요구해온 스티븐 코언 하원 의원은 항공기 승객들은 이 실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좌석 크기도 전적으로 이 결과를 토대로 결정돼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간요소 인체공학협회 대정부 관계 책임자 미카 앤더슬리는 비행기가 정상 운항할 때의 안전도 중요하다며 좁은 좌석에 앉아있는 것은 대피 상황은 물론 평상시에도 승객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지난 6월 퀸즈 플러싱에서 치러진 뉴욕 주하원 제40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부재자 투표 부정 의혹이 불거져 퀸즈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9일 뉴욕 포스트와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 등에 따르면 주하원 40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론김 의원의 상대 후보였던 중국계 케네스 치우 후보의 캠프 관계자 싱 리는 선거군의 유권자 63명으로부터 부재자 투표용지를 대리로 받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이어기 일고 있습니다. 실제 이들 부재자 투표용지 가운데 16표는 케네스 치우 후보의 최종 득표에 포함됐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주장입니다. 김 의원실은 싱 리가 관여한 부재자 투표용지 가운데 한인 유권자 2명 포함 최소 3명으로부터 대리 위임도 없었고 상대 후보를 지지한 적도 없다는 답변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유권자를 속이는 개인이나 조직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유권자의 표를 훔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지난 예비선거에서 유권자를 속이는 사건이 발생,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대와 조지타운 대학 등 미 전국 5개의 우수 대학이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을 받아 한국학 교수를 신규 임용한다고 28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임용되는 전문가들은 뉴욕대 인문대학 전지은 교수, UC 어바인 미술사학과 정승현 교수, UC 센터바버라 동아시아 언어 문화학과 수잔 황 교수, 조지아타운대 외교대학 이연주 교수, 미시시피대 인류학과 브리지트 마틴 교수입니다. 이 중 UC 센터바버라는 한국국제교류재단 후원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학 교수직을 만들었습니다. 재단은 K-팝과 K-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한국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적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번에 임용되는 한국학 교수진의 전공이 다양해 미국에서 한국학 강좌가 폭넓게 운영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메디케어 보험료를 소폭 인하할 예정이어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의료보험 비용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월스트리트 저널 등 언론들에 따르면 의사 진료, 외래 환자 병원 진료, 내구성 의료 장비 등 파트 A가 보장하지 않는 기타 서비스를 포함하는 메디케어 파트 B의 보험료는 2023년 3% 또는 월 5달러 20센트를 내려 164달러 90센트를 지불하게 됩니다. 파트 B 수혜자의 연간 공제액은 2023년에 226달러로 전년보다 7달러 줄어듭니다. 이는 파트 B의 보험료가 월 115달러 40센트에서 99달러 90센트로 13.4% 내린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 실시되는 인하 조치입니다. 2023 메디케어 보험료 감소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보험료 인상으로 힘든 한 해를 견뎌낸 수백만 명의 수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 해의 경우 파트 B 보험료가 21달러 60센트가 급등했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축소될 예정이었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포트 워싱턴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급행열차 운행이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됐습니다. 캐서린 리날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회장 대행은 12월부터 포트 워싱턴 노선의 급행열차 운행을 절반 축소키로 했던 계획과 관련 포트 워싱턴 통근객들의 요청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당초 평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14분, 7시 54분, 8시 28분 포트 워싱턴을 출발해 그레잉넷, 메나셋, 플랜돔을 경유한 뒤 펜스테이션으로 직행하는 급행열차를 12월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평일 퇴근 시간대인 4시 16분, 5시 52분, 6시 25분 각각 맨하탄 펜스테이션 출발해 그레잉넷, 메나셋, 플랜돔을 거쳐 포트 워싱턴에 도착하는 급행열차 역시 계속 운행됩니다. 한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세부 사항을 조정한 뒤 최종 운행 예정 스케줄을 올 가을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